이제 그 부동산학 강론에서 이제 수요 공급 이론부터 할 건데, 제가 이따 끝날 때 그 다음 주에 그 문제 풀이할 거 있죠? 그거 미리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그냥 오시는 것보다는 한번 딱 읽어보고 오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머리만 들고 오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머릿속에 한번 읽어보고 오셔야 돼요. 머리만 딱. 자, 이렇게. 네. 혹시 제가 끝날 때,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가면요, 좀 부르세요. 다음 주에 할 거, 그거 왜 안 했냐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쩌다가 제가 이제 깜빡하고 막 미리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 해야 할 거 꼭, 그것만 보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 일단, 수요 공급 이론은요, 자,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자, 이 가격이 있고 수량이 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비싸면 더 사려고 하죠? 싸면 더 많이 사려고 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소비 행태를 보입니다. 비싸면 덜 사고 싸면 많이 사죠. 그 다음에 공급자 입장에서는요, 어떤 재화의 가격이 좋아지면 더 많이 만들어 팔고 싶죠. 이렇게 판매 행태를 보입니다. 이걸 디맨드, 이걸요 서플라이즈입니다. 시장에서는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있죠. 이 점을 이퀄러티 해갖고 이걸요 균형점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게 수요 공급 이론인데, 자, 공부를 할 게 항상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맨 먼저 수요가 뭐고, 얘를요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보내는 게 있습니다. 이걸 좀 아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목표. 다른 건 다 부수적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공급이 또 뭐고, 얘를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보내는 요인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이거 두 번째 공부하는 게 이겁니다. 경제학은 전부 다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막 분석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대부분요, 그래프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알겠죠? 오른쪽으로 보낼 건지 뭐라고요? 왼쪽으로 보낼 건지.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부수적으로, 아까 수요가 변하거나 공급이 변할 때 얘가 변해나갈 수 있죠? 요거 공부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탄력성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뭐라고요? 탄력성은요, 아까 수요라든가 공급이 변할 때, 자, 죄송합니다.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 같은 게 크게 변할 수 있고 작게 변할 수 있죠? 이거 알아보는 게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그럼 지우겠습니다. 자, 맨 먼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지역이 딱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 딱 있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뭘요? 신도시가 들어선 지역인데, 그 대림산업이 여기 대림아파트 딱 짓고 있는다는 얘기죠? 대림아파트 딱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편한 세상.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 아파트를 좀 구입하려고 합니다. 저게 딱 마음에 들어서 구입하려고 안 하려고요? 구입하려고 하죠? 그래서 1억을 가지고 구입하려고 하는데, 1억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대출 좀 끼고 좀 빌려서 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누구 입장이라고요? 수요자 입장에서, 자, 대림아파트의 소비량을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쭉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요걸로 X제 해줄게요. 무슨 제라고요? X제. 자, 지금 Q라는 게 뭐냐면 수량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요, 소비량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요, 소비하고자 의도된 양,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말이 좀 길어요, 안 길어요? 그러니까 그냥 소비량 하면요, 소비하고자 의도된 어떤 사전적 개념입니다. 어쨌거나, X제가 아까 뭐라고요? 대림아파트죠? 대림아파트의 소비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쭉. 자, 맨 먼저 대림아파트의 P가 뭐예요? 가격입니다. X제는요, 대림아파트의 가격이 비싸면, 평당 가격이 비싸면, 저 평수 줄여야 되죠? 싸면요, 더 많이 살 수 있죠? 이거 좀 1억 가지고 아파트 구입하려고 하는데, 비싸면 덜 사고, 싸면 많이 살 수 있죠?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요? 맞죠? 아주 크게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예. X제의 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나열한 거 아닙니까? 맞죠? 이번에는 소득 같은 거 생각할게요, 소득. 자, 갑이라는 사람이 원래 여기다 30평짜리 구입하려고 했는데, 20평짜리 구입하려고 했는데, 올해 초에 이 사람이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월급 100만 원 더 준대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버니까, 나 돈을 많이 빌려도 갚을 능력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더 큰 평 소비할 수 있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P가 아까 뭐라고요? 가격인데, YJ의 가격.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 해볼게요. 원래 요걸 구입하려고 했는데, 어디 갔다 오다 보니까
이 옆에 있는 삼성 아파트도 여기 분양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걸 YJ 해줄게요. 뭐라고요? YJ. 그래서 저기 그 현수막 걸려 있어서 물어봤더니 같은 지역이고 생긴 것도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근데 굉장히 싸게 분양한답니다. 그럼 요거 살래다 요거 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 요것도 영향을 줘 안 줘요?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이자율이라든가 아니면 세금 같은 거 영향을 줘 안 줘요? 선호도 이런 거 줄 수 있죠. 네, 그리고 자 기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예상 앞으로 이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럼 지금 살려고 해요? 올라간 다음에 살려고 해요? 지금 당장 살려고 하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한 유식한 표현은 함수 관계가 있다 해줍니다. 이렇게 펑크션 해주면요. 함수 관계가 있다 해줍니다. 자, 이때 수요 곡선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재화의 소비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요거와 요거로 쪼개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런 다음에 얘들은 이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있어 없어요? 없다고 가정하고 얘와 얘 간의 관계만 그래프로 그려볼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수요곡선이라는 겁니다. 자, 얘는 이제 갑 입장에서 볼게요. 갑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보통 사람입니다. 합리적 경제적 인간이라 또라이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여기다가 가격이 1,500만 원이라면 평당 1,500만 원이라면 30평짜리를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몇 평이라고요? 30평. 근데 1,200만 원으로 만약에 하락한다면 50평짜리 구입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두 점을 연결한 거 이걸요 수요 곡선이라는 겁니다. 무슨 곡선이라고요? 수요 곡선. 되셨죠?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가격이 변하면요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 뭐라고요? 수요량이 변했다 해줍니다. 뭐가 변했다고요? 수요량이 변했다 해주는데 만약에 얘들은 아까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했죠? 만약 얘들이 변하면 어떻게 할 거냐? 얘들이 변하면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 뭐라고요?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알겠죠? 이걸요 수요가 변했다 해줍니다. 뭐가 변했다고요? 수요가 변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소득이 원래는 그전에는 1,500원일 때는 1,500만 원일 때는 30평 구입하려고 했죠. 그리고 1,200만 원이라면 몇 평이라고요? 50평짜리 구입하려고 했는데 작년까지 이렇게 구입하려고 했죠. 근데 올해 초에 이 사람이 대리에서 뭘로 승진했다고요?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웃기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회사에서 월급 얼마 더 준대요? 200만 원 더 준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웃기는 얘기인데 그랬죠? 그리고 올랐죠? 소득이 증가해서 안 증가했어요? 증가하니까 원래 1,500만 원 때는 30평짜리 구입하려다 40평 구입할 수 있죠? 1,200만 원이라면 50평 구입하려다 60평 구입할 수 있죠? 이때는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이는데 이걸 뭐라고요? 수요가 변했다 입니다. 뭐라고요? 수요가 변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럼 자, 소득이 변하면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자, 지금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걸요? 수요가 증가했다. 왼쪽으로 가는 걸 뭐라고요? 수요가 감소했다 하는데 소득이 증가하면 우측으로 가요? 좌측으로 가요? 우측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삼성 아파트를 굉장히 싸게 분양한답니다. 그러면 대림 살려고 안 살려고요? 수요가 감소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 앞으로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럼 지금 살려고 해요? 올라간 다음에 살려고 해요? 지금 당장 사니까 수요가 증가할 수 있죠? 여기서는요,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올라갈 걸로 예상한다는 얘기예요? 올라갈 걸로 예상되는 거,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올라갈 걸로 심리적으로 예상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 이외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얘와 얘만 잠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얘는 1번, 얘는 몇 번이라고요? 2번. 그러면 자, 아까 그 사람이 대리에서 뭘로 승진했다고요? 부장으로 승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황제니까 자, 그전에는 그전에 연타 많이 떼는데 지금은 석유 같은 거 많이 구입할 수 있어 없어요? 겨울철에 구입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자, 소득이 증가하니까 이러한 저런 고급 아파트 이런 거는 서로 살려고 안 살려고요? 살려고 하겠죠? 근데 그죠? 이 석유라든가 이 고급 아파트 이런 것들은 소득이 증가하니까 수요가 증가하려고 하죠? 다시 할게요. 다시. 자, 다 필요 없고 괜히 했네요. 자,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인데 자, 얘와 얘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그린다고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때 이제 곡선 상에서 움직인다. 이거는 가격이 변해서 그런 겁니다. 이걸 뭐가 변했다고요? 수요량이 변했다 줍니다.
근데 나머지 요인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자, 오른쪽 아니면 어디로 움직이고요? 왼쪽으로 움직이는데 이걸요, 수요가 변했다 줍니다. 이때 오른쪽으로 가는 걸요, 수요가 증가했다. 왼쪽으로 가는 걸요, 수요가 감소했다 줍니다. 되셨죠? 근데 자, 소득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움직입니다. 이걸요, 수요가 변했다 줍니다.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대리해서 과장으로 승진하니까 그전에는 연탄 많이 뗐는데 요즘에는요, 석유 같은 거 많이 구입하려고 안 하려고요? 구입하려고 하죠? 그리고 자, 이 고급 아파트 이런 거는 서로 막 많이 구입하려고 안 하려고요? 하려고 하죠? 이런 거는 소득이 증가하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자, 소득이 증가하니까 연탄 같은 거는 구입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할 수 있죠? 아니면은 달동네에 있는 저급 아파트 이런 거 구입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겠죠? 이거는 오히려 소득이 증가하니까 감소시키는 제안이에요. 자, 지금부터 석유라든가 고급 아파트 이런 것들을요, 정상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정상제.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나지만 평균 잡았을 때 이런 걸 뭐라고요? 정상제. 그 다음에 연탄이나 저급 아파트 이런 것들은 소득이 증가하니까 오히려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이걸요, 열등제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열등제. 자, 그래서 자, 무조건 문제에서 이게 정상제다. 그럴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면 우측으로 보내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게 열등제다.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면 좌측으로 보내라는 얘기죠. 이거 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정상제, 열등제는요, 소득과 관련돼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어디서 나온 용어라고요? 소득과 관련돼서 나온 용어지 다른 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자, 요거는 뭐라 할까요? 대림 아파트. 요거는 삼성 아파트인데 자, 대림이나 삼성이나 같은 지역에 있고 내부 시설도 거의 비슷하다고 치자. 거의 비슷하다고 치죠? 근데 이번에 삼성 아파트를 굉장히 싸게 분양한답니다. 그죠? 그럼 삼성 더 사고 대림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죠? 그죠? 막 거꾸로 해볼게요. 삼성을 되게 비싸게 분양한답니다. 그럼 삼성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고 대림을 더 살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바꾸어 소비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런 걸 대체제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대체제. 다시 해볼게요. 오비를 먹을까 하이트를 먹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둘 다 맛도 비슷하고 품질도 비슷하다고 치자. 근데 하이트 가격이 올랐습니다. 갑자기 가격도 비슷했었는데 하이트가 가격을 올리겠답니다. 하이트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고 오비를 더 살려고 하죠? 이런 걸요, 두 가지 재화를 대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대체제라는 게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가능하면 싼 걸 소비해, 비싼 걸 소비해? 싼 걸 소비하죠?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가능하면 비싼 걸 덜 사고 싼 걸 더 살 수 있죠? 이걸요, 대체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무조건 대체제하면 오비하고 하이트 생각하시면 돼요. 오비 입장에서 하이트가 대체제. 하이트를 분석할 때 뭐가 대체제라고요? 오비가 대체제입니다. 그러면 하이트 가격이 올랐다. 그럼 하이트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고 오비를 더 살려고 하죠? 그죠? 대체제 가격이 올랐다. 그럼 얘는 안 사고 얘는 더 살려고 하죠? 대체제 가격이 오르면 해당 제한은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것만. 오비 입장에서 하이트가 대체제죠? 하이트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럼 뭐 하이트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고 오비를 더 살려고 하죠? 얘를 줄이고 얘를 늘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항상 대체제 관에는요, 그 소비량이 반대로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이고요? 반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상대적으로 비싼 걸 덜 사고 싼 걸 더 사죠?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오비하고 하이트를 뭐라고요? 대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오비하고 하이트 이런 거를 대체제다. 자, 만족감의 차이가 없다면 바꾸어 소비할 수 있는 재화 있죠? 이걸 뭐라고요? 대체제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사람들 전부 다 커피에다가 프림을 타먹는다고 치자. 자, 전부 다 믹스 커피 마시는 겁니다. 어떻게 마신다고요? 믹스. 그러면 커피가 있으면 프림이 있어야 되죠? 프림이 있으려면 커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함께 소비해야 만족감이 커지는 거 있죠? 그죠? 전부 다 커피에다 뭘 타먹는다고요? 프림 타먹는 겁니다. 그럼 프림 가격이 올랐다. 그럼 프림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고. 프림도 없는데 커피만 사 왜 필요 없죠? 얘 동달아 안 살려고 하겠네요. 반대로 프림 가격이 하락했다. 그럼 프림 더 살려고 하죠? 그럼 커피도 덩달아 더 있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얘가 늘어나면 같이 늘어나는 겁니다. 얘가 줄어들면 같이 줄어들죠? 이걸요, 보완제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보완제. 그러니까 보완제는 무조건 커피하고 뭐 생각하라고요? 프림 생각해서 문제 풀어야 돼요. 이상하게 암기하지 마시고 그냥 대체제 하면 뭐라고요? 오비하고 화이트. 보완제 하면요, 커피하고 프림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얘는 소비가 아니라 반대로 움직이고 얘는요, 같이 움직입니다. 얘는 뭐라고요?
반대로. 얘는 뭐라고요? 같이. 다시 해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요것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요것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주식회사 대림산업이 여기다가 이제 아파트 좀 지어서 팔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공급자 입장에서 따져볼게요. 누구 입장이라고요? 공급자 입장에서, 자, 요거를 XJ의 판매량, 정확히 얘기하면요. 판매하고자 의도된 양, 요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XJ 가격. 자, 원래 여기가 이제 평당 한 1200만 원 정도였는데, 그래서 한 30동 정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기가 대학교가 들어오기로 했답니다. 원래 안 들어오려다가 들어오려고 했죠? 그럼 가격이 좋아져, 안 좋아져? 좋아지면 여기다 아파트 더 짓고 싶어요? 덜 짓고 싶어요? 더 쉽죠? 기업의 목표는 어디에 있다고요? 이윤에 극대화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은 소비자는요, 효용 극대화가 목표입니다. 쟤들은요, 이익의 극대화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좋아지면 옛날에 지금이나 생산비가 차이가 없다면 더 많이 지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해당자와의 가격 매우 크게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는 기술 수준. 자, 원래 여기다 30동 지으려고 했는데 올해 초에 대림산업연구소에서 획기적인 기술 개발을 했답니다. 똑같은 건축 자재를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 하더라도 인건비를 반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기술을 개발했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인건비가 덜 들어서 많이 들어요? 인건비가 반으로 절감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돈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으니까 더 많이 지을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생산 요소의 가격. 이렇게. 원래 이 회사는요, 건축 자재의 반을 외국에서 수입했나 치자. 고급 아파트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요번에 작년까지는 얘들이 갖고 있는 가용자분 이만큼인데 이만큼을 건축 자재를 구입하는 데 쓰려고 했죠. 근데 올해 초에 건물 짓다가 올해 초에 자재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수입 자재 가격이. 그래서 자, 더블로 폭등했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자재를 요만큼 쓰려고 했는데 이만큼을 자재 구입하는 데 써야 되죠. 요거 가지고 아파트 지으려니까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요소의 가격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 정도 더 한다면 여러 기업의 목표라든가 기후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다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럼 지금 팔고 싶어요? 나중에 팔고 싶어요? 나중에 팔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거의 완성된 거라 하더라도 나중에 분양시를 늦추면 되죠? 착공을 늦춘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급자 측면에서 예상 이런 것도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부터 공급 곡선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자, 여기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요놈과 요놈을 구분한 다음에 얘는 이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하고서 얘와 얘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공급 곡선이라는 겁니다. 자, 가격이고 이제 수량인데 이는 우리 주변에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 누구 입장이라고요? 대림 입장에서 볼게요. 이 회사는요, 평당 1200만 원일 때는요, 30동을 지어서 팔으려고 했습니다. 몇 동이라고요? 30동을 지어 팔으려고 했는데, 어느 날, 만약에 1500만 원 정도 좋아진다면, 자, 좋아진다면, 자, 여기다 더 짓고 싶어요? 덜 짓고 싶어요? 1500만 원 정도 좋아진다면, 건축비는 똑같다고 가정해보자. 더 좋아지죠? 1500만 원 좋아진다면, 여기다 더 많이 짓고 싶어요? 덜 짓고 싶어요? 더 짓고 싶고 하니까 다른 데 질러도 더 지으려고 하죠. 공급량 늘리려고 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예를 들어 올해 초에 작년까지는 롱 패딩 코트 있죠? 그게 이제 잘 팔렸는데 올해는 거의 안 팔릴 걸로 예상돼서 가격이 내려갔다고 치자. 그럼 이거 만들고 싶어요? 안 만들고 싶어요? 안 만들고 싶죠? 근데 이제 모지 코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이런 거 더 만들고 싶겠네요. 그래서 공급자는요, 가격이 좋아지는 거 있죠? 더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가격이 떨어지면요, 덜 만들려고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렇게 그려진 걸요, 공급곡선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공급곡선. 자, 근데 지금까지는 얘들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했는데 얘들이 변하면 어떻게 되냐? 변하면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자, 지금부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가격, 얘는 뭐라 할까요? 수량인데, 자, 얘와 얘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그린다고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되셨죠?
이때 만약에 가격이 변하면 곡선상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요, 공급량이 변했다 해줘야 돼요. 뭐가 변했다고요? 공급량. 근데 나머지 요인이 만약에 변한다면 그때는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 어디 움직여요?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걸요, 공급이 변했다 해줍니다. 뭐가 변했다고요? 공급이. 그래서 지금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걸요, 공급이 증가했다 해줍니다. 뭐가 증가했다고요? 공급이 왼쪽으로 가는 걸요, 공급이 감소했다. 한번 볼게요. 기술이 향상됐다. 그럼 공급이 증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이 증가할 수 있죠?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나중에 팔려고 하죠? 지금 안 팔려고 하겠네요. 공급이 감소하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 곡선을 전부 다 합친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시장 전체 수요 곡선. 그 다음에 기업들의 공급선을 전부 다 합친 거 있죠? 이걸요, 시장 전체 뭐라고요? 공급선이라는 겁니다.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거를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는데, 요거 하기 전에 일단은, 자, 50페이지 보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시니까 뭐가 있냐면, 경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각종 변수들은요, 이렇게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만 분명히 되는 경제 변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요? 유량 변수라는 겁니다. 무슨 변수라고요? 유량 변수. 영어로는요, 플로우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플로우. 자,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남편 급여가 1,000만 원이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이 되게 부러워했다는 얘기죠? 근데 부러울 게 있어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월급인 줄 알았더니 연봉이었다는 얘기죠? 말하려면 똑바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월급이 얼마다, 연봉이 얼마다 해줘야 되죠? 이 기간을 명시해 줘야 됩니다. 이런 걸요, 유량 변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특정 시점을 딱 명시해야만 분명히 되는 경제 변수를 뭐라고요? 저량 변수라는 겁니다. 무슨 변수라고요? 저량 변수. 영어로는요, 스탁 해줍니다. 특정 시점의 존재량 해서 뭐라고요? 스탁. 자, 남양주 지역의 인구가 63만 2,325명이다.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계속 변해야 안 변해요? 어제 이사 온 사람 있고 내일 이사 간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항상 특정 시점을 명시해서 저번 달 말 기준으로 아니면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63만 2,533명이다 해줘야 되죠?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저량 변수라는 겁니다. 구분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자, 요거 좀 기억하세요. 한번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자, 거기 보시니까 1번 볼게요. 대표 유형 50페이지. 자, 다음 중 저량 경제 변수는 몇 개인가? 무조건 재고 있죠? 재고 나오면 무조건 특정 시점의 존재량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저량 변수입니다. 뭐라고요? 저량 변수. 그리고 바로 밑에 가계라는 게 가정생 하시면 돼요. 소비의 주체인 가계의 자산, 재산을 얘기합니다. 재산은 계속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수 있죠? 재산 상태 변하는 거 아닙니까? 어제 월급 1,0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늘어나죠? 오늘 500만 원 썼다. 그럼 변하는 거죠?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산 상태 계속 변하니까 특정 시점을 명시해 줘야 돼요. 알겠나요? 작년 말 기준으로 얼마다, 오늘 현재 얼마다 해줘야 돼요. 그 다음 그 밑에 도시 인구도 계속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니까 오늘 현재 몇 명이다, 작년 말 현재 얼마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세 놈은요, 저량 변수입니다. 알겠죠? 오른쪽 보겠습니다. 임대료는요, 한 달간의 임대료인지 1년간의 임대료인지 분명히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줘. 이걸 유량 변수입니다. 아까 임금도 마찬가지로 한 달간의 급여인지 1년간의 급여인지 분명히 해줘야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유량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자, 신규주택 공급량도 작년 1년 동안에 남양주 지역에서 공급한 양이 몇 채다 해줘야 되죠? 아니면요, 올 6개월 동안에 몇 채 공급하겠다 나와야 되죠? 이렇게 다 뭐라고요? 유량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저량 변수는 오른쪽에 있는 세 놈이 있죠? 요거 세 개 답해야 됩니다. 2번. 몇 번 이거 하셔야 돼요? 오른쪽 보겠습니다. 2번. 오른쪽에 큰 2번. 다음은 부동산 관련된 경제 변수들이다. 유량 변수와 저량 변수가 옳게 묶인 것은 임대료는요, 한 달간인지 1년간인지 분명히 해줘야 되죠? 유량 변수고. 자, 요 부동산의 가격이 50억이다 하는 거 잘못된 거죠? 가격은 계속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는 거죠? 그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50억이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량 변수입니다. 가격, 가치 이런 거 다 뭐라고요? 저량 변수입니다. 인구도 계속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그럼 오늘 현재 인구다 얼마다 해줘야 돼요? 이것도 저량 변수. 판매량도 작년 1년 동안의 판매량인지 한 달 동안의 판매량인지 분명히 해줘야 되죠?
이거는 유량 변수입니다. 가계 소득이 연봉인지 월급인지 분명히 해줘야 되죠. 이것도 뭐라고요? 유량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재고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요? 저량 변수입니다. 재고라는 표현이 나오는 순간 뭐라고요? 저량 변수입니다.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답해야 돼요. 몇 번이라고요?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자들은, 특히 이제 부동산 학자들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자, 우리 일반 경제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학자들이 주택 시장을 분석할 때 이렇게 분석도 합니다. 주택이라는 것은 아주 오랫동안 쓸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 내구성이 따집니다. 아주 오랫동안 쓰는 거 아닙니까? 맥주 같은 걸 한번 먹으면 끝나는 거죠? 근데 얘는 매우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30년이고 40년이고. 그리고 건물을 짓는 데는 시간이 걸려 안 걸려요? 예,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특정 시점에 존재량 가지고 분석할 수도 있고 일정 기간 동안에 새로 만들어 파는 양 있죠. 이걸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거는 일반 경제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얘기한다고요? 부동산 학자들. 경제학에서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자, 무조건 특정 시점에 존재량 가지고 분석하는 걸요. 주택 저량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택 뭐라고요? 저량. 특정 시점에 존재량 가지고 분석한 걸 뭐라고요? 주택저량. 일정 기간 동안에 새로 만들어 파는 양 있죠? 이걸 가지고 분석하는 걸요. 주택유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택 뭐라고요? 유량.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문제를 통해서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4번 볼게요. 4번. 자,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음의 상황으로 바르게 표현된 것은 기억본 보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밑줄 치세요.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표현하죠? 이거는 주택 유량을 설명하는 겁니다. 뭘 설명한다고요? 주택 유량.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총 50만 채의 주택이 공급됐답니다. 자, 보세요. 자, 지난 한 해 동안 몇 채가 공급됐다고요? 50만 채가 공급됐대요. 이렇게. 근데, 자, 그 중에서 1년 동안의 분양률이 80%랍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80%가 분양됐죠? 맞죠? 58, 40에서 40만 채가 소비가 된 겁니다. 그럼 몇 채가 안 팔린가요? 10만 채가 안 팔린 거죠? 맞지 않나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름을 붙여볼게요. 이 50만 채를요, 주택 유량의 공급량 해줍니다. 그리고 이 40만 채를요, 주택 유량의 수요량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요 10만 채를요, 분양이 됐어, 안 됐어요? 안 됐죠. 미분양 됐다 해줍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이분양.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동산 학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 하세요. 자, 이번에는 그 밑에 문제 보겠습니다. 밑에 현재 밑줄 치세요. 현재 밑줄 쳤죠? 그러면 저량 분석하는 겁니다. 주택 뭐라고요? 저량. 현재 우리나라에 주택이 총 1000만 채가 존재한답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현재 몇 채가 존재한다고요? 1000만 채가 존재한대요. 이렇게. 네, 그 중에서 20%가 공가로 나와 있답니다. 여기서 20% 하면요, 200만 채네요. 무지장 많이 비어있네요. 200만 채. 그럼 몇 채가 소비되어 있는 거예요? 800만 채가 소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지금부터, 자, 이 1000만 채를요, 주택 저량의 공급량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800만 채를요, 주택 저량의 수요량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요, 특정 시점에 비어있는 집이죠. 공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가라고요? 공가. 이렇게 특정 시점에 비어있는 집을 뭐라고요? 공가해 줍니다.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부동산 학자들은 이렇게 희한하게 분석합니다. 어떻게 분석한다고요? 희한하게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자, 다 요 얘기인데 1번 볼게요. 저량의 공급량이 50만 채가 아니라 저량의 공급량은 1000만 채죠? 틀렸고. 2번 볼게요. 유량의 수요량은 40만 채이고 주택 유량의 수요량은 40만 채. 맞네요, 이거. 그 다음에 저량의 수요량은 800만 채이다. 저량의 수요량은 800만 채이죠? 이거 맞네요. 다 얘기입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4번 볼게요. 저량의 수요량은 200만 채이다. 저량의 수요량이 800만 채이죠? 틀렸고. 다 틀린 겁니다. 2번만 맞는 겁니다. 집에서 해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요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네,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분석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주택시장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우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맨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맨 요거 하는 겁니다. 이거 할 수 있죠? 맨 이거. 근데 거기에 오른쪽에 보니까 그 대표 예제 있죠? 요거는 대표 유형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자, 요거는 왜냐하면 이 대체재 보완제가 소비자 입장에서도 대체재 보완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공급자 측면에서 대체재 보완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요걸 물어봤던 겁니다. 요건 이제 대표적인 예제라기보다는 뭐라고요? 삑살이 난 예제인데 이거 실어놨네요. 뭐가 났다고요? 삑사리가 뭔지 아시나요? 자, 당구 옛날에는 이제 그 컴퓨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당구 치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을 여기 흰 공을 여기 빨강색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놈을 여기를 당구대 요 큐라고 합니다. 뭐라고? 큐대 가지고 탁 쳤는데 여기 맞아야 되죠? 근데 잘못 빗 맞아갖고 이게 저쪽으로 갈 수 있죠? 이걸 삑살이 났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소리가 삑 납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삑살이 났다. 자, 대화가 안 되네요.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 1번 보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파트와 자, 단독주택 관계가 대체재라고 할 때, 자, 보세요. 여기 이쪽으로 할게요. 다시. 자, 이쪽 보겠습니다. 약간 높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가격, 뭐라고요? 수량인데. 자, 얘와 얘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죠? 맞죠? 근데 나머지 요인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변해, 안 변해? 변하죠? 오른쪽으로 하는 걸요, 수요가 증가했다. 왼쪽으로 하는 걸 뭐라고요? 수요가 감소했다 줍니다. 오른쪽으로 하는 걸요, 수요가 증가했다. 왼쪽으로 하는 걸요, 수요가 감소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한다면 얘와 얘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죠? 맞아, 안 맞아? 맞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이죠?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요, 공급이 증가했다. 왼쪽으로 가는 걸 뭐라고요? 공급이 감소했다 해줍니다. 되셨죠? 이렇게. 그러면 아파트와 단독주택 간의 대체재라고 할 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 요거를 단독주택이라고 요거를 아파트라고 하자.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올랐죠? 그럼 아파트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고 단독을 더 살려고 하죠? 수요가 증가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단독주택 수요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그러면 이따가 오늘 하기 좀 힘드네요. 수요가 증가하면요, 가격이 올라갑니다. 단독주택 가격은 올라가, 안 올라요?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예.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건축 기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주택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주택 공급은 감소할 것이다. 건축 자재 가격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올랐죠? 건축 자재 가격이 오르면 이게 가격이 올랐죠? 그러면 공급을 늘려요? 줄여요? 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재 가격이 폭등했으니까. 그러면 현재 가격 수준에서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죠? 현재 가격 수준에서 줄어듭니다. 공급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주택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공급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재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감소하는 거죠? 현재 가격 수준에서 공급이 감소하는 겁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 이렇게 이걸 물어봤던 겁니다. 이게 공급자 측면에서 대체재가 있고 보완재가 있죠? 그렇잖아요?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물어봤던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도살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뭘 운영한다고요? 도살장 운영하는데 소고기도 만들어 팔고 있고 소가죽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소 잡으면 소가죽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가죽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뭐가 올랐다고요? 요번에 올해 소가죽의 가격이 좋아졌죠? 그러면 소가죽의 공급을 늘리고 싶어요? 줄이고 싶어요? 늘리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럼 소도 더 많이 때려 잡아야 되죠? 소한테 좀 안 됐지만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가 들어가니까 얘 좀 같이 들어가죠? 이거를 공급자 측면에서 보완제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공급자 측면의 보완제.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주택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주택을 공급하려면 주택 아래에 있는 토지도 같이 공급해야 되죠? 주거용지.
주택 아래에 있는 용지를 주거 용지라는 겁니다. 요 밑에 딸려 있는 용지입니다. 요거는 건물이에요. 이거는 주택 아래 깔려 있는 토지죠. 요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택의 가격이 좋아졌습니다. 주택의 가격이 좋아졌다. 그러면 주택 건물에 대한 공급을 늘리고 싶어요? 줄이고 싶어요? 늘리려면 그 밑에 있는 땅도 덩달아 늘어나는 거죠. 덩달아 많이 파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거를요 공급자 측면에서 보완제라는 겁니다. 주택과 그 밑에 있는 땅은 뭐라고요? 공급자 측면의 보완제. 그래서 3번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주택의 건물을 늘리려고 줄이려고요? 늘리려고 하죠. 그럼 그 밑에 있는 주거용지의 공급도 덩달아 증가하는 겁니다. 덩달아 뭐라고요? 증가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뭐 이런 게 있다 치면 돼요. 4번은 뭐라고요? 경제학자가 들어와서 물어본 건데, 우리 이제 완전 경쟁일 경우는요, 이 공급선 자체가 이렇게 마지널 코스트라고 해서 한계 비용을 얘기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격입니다. 얘랑 얘랑 만나는 점 있죠? 여기서 이제 수량이 결정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부동산 공급량은요, 한계 비용 곡선이 가격 곡선과 일치하는 지점에서, 한계 비용 곡선과 가격이 일치하는 지점 있죠? 요 지점에서 뭐가 결정된다고요? 그 공급량이 결정됩니다. 이런 거는 그런 게 있다 정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 알겠나요? 요걸로 답을 물어볼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게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의 물리적 공급은 단기적으로 갑자기, 우리 아파트 같은 거 갑자기 늘릴 수 있어 없어요? 가격이 좋아진다고 갑자기 늘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린 걸 뭐라고요? 이거를 비탄력적, 이렇게 그린 걸 뭐라고요? 탄력적이라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 공부하려고 했는데 올라간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이런 걸 비탄력적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비탄력적. 그래서 자, 물리적 공급은요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이다. 이거 맞는 겁니다. 알겠나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층수 새로 지어서 공급이 가능하죠. 물리적 공급도 가능한데 갑자기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수요에 대한 개념으로 틀리게 설명된 것은, 자, 수요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있죠? 이걸 얘기합니다. 2번 볼게요. 그러니까 구매한 수량이 아닙니다. 구매하고자 의도된 수량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부동산 수요량이라는 것은 특정 가격 수준에서 소비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좀 알아볼게요. 자, 요거는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수요 곡선 아닙니까? 맞죠? 예, 가격 수량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요, 공급선 이렇게 그려지죠? 예, 가격 수량이라면, 자, 요거는 소비자, 경제학에서 효용 곡선입니다. 무슨 곡선이라고요? 효용. 요거는요, 이거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비용 곡선입니다. 무슨 곡선이라고요? 비용.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자, 요거 볼게요. 얘는 이만한 가격에서 이만큼 최대한 구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한 가격에서 이만큼 최대한 구입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자기도 그만한 효용이 있으니까 최대한 구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특정 가격 수준에서 최대한 구입하고자 하는 양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최대 구입하고자 하는 양을 얘기해요. 저는 거꾸로 한다면 이 사람은 이만큼 구입할 때 최대한 이만큼 지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최대한. 이거보다 덜 지불하면 다행이지만 이만큼 최대한 지불하겠다는 얘기죠. 이걸요 수요 곡선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거꾸로 공급선은요, 자, 이만한 가격에서 이만큼 최대한 만들어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최대한 만들어 팔겠다는 걸요 최대 수량이라는 겁니다. 거꾸로 한다면 이만큼 팔 때에는요 자기도 그만큼 비용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요만큼 최소한 받겠다. 뭐라고요? 최소 이거 이상 받겠다는 얘기죠? 받고자 하는 최소 가격입니다. 다른 건 다 최대인데 얘만 뭐라고요? 최소 가격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해요. 그냥 이렇게만 암기하세요. 그냥 다른 건 다 최대인데 공급 곡선만요 받고자 하는 뭐라고요? 최소 가격.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읽어볼게요. 다시.
자, 6번에 2번 볼게요. 부동산의 수요량이라는 것은 특정 가격 수준에서 소비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어떻다고요? 최대 수량이다. 그 다음에 수요는요, 소비자가 의도된 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미 구입한 수량이 아니죠. 이걸 사전적 개념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수요란 유효 수요를 의미합니다. 구매력을 갖춘 수요 있죠? 이걸 유효 수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요, 구매 의도와 구매력이 포함된 수요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틀렸는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다시 해볼게요. 자, 얘는 아파트 가격이죠? 이거 아파트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수량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아파트 가격이 여기서 올라가면, 이렇게, 수요량이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읽어볼게요. 아파트 가격이 어디 갔어요? 상승하면 아파트는요, 수요 곡선상에서 이동 때문에 수요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곡선상에서 움직였죠? 수요량이 감소한다 해줘야 돼요. 뭐 감소한다고요? 수요량이 감소한다. 이게 틀렸네요.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8번. 자, 부동산 수요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자, 부동산 수요 곡선이란 단위당 임대료하고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 있죠? 자, 그러니까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만, 임대료가 가격입니다. 임대주택은 임대료가 가격이죠? 이걸 연결한 겁니다. 임대료하고 소비량과의 관계만 그림을 그린 거 있죠? 이걸요, 수요 곡선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은요, 우상향하는 모양이 아니라, 자, 이렇게 그리는 걸 뭐라고요? 우하향한다. 우하향으로 이동했다가 아니라 우측으로 내려가는 모습 있죠? 그러니까 우하향한다 해줘야 돼요. 우하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처음부터 좀 약간 어려운 얘기가 나왔네요. 어려운 얘기인데 해요 말아요? 자, 이렇게 볼게요. 어떤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월급 100만 원 받고 있는데, 얼마 받고 있다고요? 100만 원 받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냐는 얘기죠? 하락하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올라가면 줄어들죠? 그죠? 왜 사람들은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냐는 얘기입니다. 이거 수요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저한테 물어본다면, 야, 임마, 싸니까 더 많이 살려고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죠? 근데 경제학자들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좀 논리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항상 똑같은 얘기인데, 이 사람은 항상 삼겹살 100만 원 총각입니다. 뭐라고요? 총각인데 삼겹살 10근을 꼭 사 먹습니다. 자, 그리고 남는 돈 가지고 다른 제아도 구입해야 하나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삼겹살의 가격이 하락하면, 자, 소비량 늘리려고 하냐는 얘기입니다. 늘리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싸니까 더 살려고 할 거 아니냐 그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왜 삼겹살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 늘리려고 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10만 원 들이고 이마트 갔어 안 갔어요? 저녁 때 갔는데 삼겹살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다른 제에 비해서 굉장히 싸진 꼴이죠? 그러니까 삼겹살을 더 사고 다른 걸 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삼겹살 가격만 반값으로 떨어지고 다른 건 그대로라면 상대적으로 다른 제한은 비싸고 얘는 싼 꼴이죠? 다른 걸 덜 사고 삼겹살 한 10근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본인이 생각해 볼게요. 삼겹살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지니까 다른 거 더 살고 삼겹살 막 더 살 수 있죠? 자, 휘발유 가격이 막 반으로 떨어지니까 휘발유 만땅 막 넣고 다녀, 안 넣고 다녀? 다른 거 덜 사고 막 더 넣으려고 하죠?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비싸진 거를 덜 사고 싼 걸 더 많이 사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걸요, 대체 효과라는 겁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대체 효과,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대체 효과는 없다고 치자. 대체 없다고 치자. 그리고 삼겹살 가격만 하락했다고 치자. 그죠? 그럼 옛날하고 100만 원 벌어서 똑같은 양을 소비한다 하더라도 돈이 남아야 안 남아요? 다시 할게요. 대체 효과는 없다고 치자. 그리고 옛날하고 100만 원 가지고 똑같은 양을 소비한다 하더라도 돈이 남아야 안 남아요?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된 효과가 나타납니다. 옛날하고 똑같은 월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물건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증가된 효과 때문에 얘가 됐든 얘가 더 많이 살 수 있죠. 그래서 왜 사람들은
자,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 늘려왔냐는 얘기죠. 이거는요, 상대적으로 싸졌기 때문에 더 많이 사고, 때는요, 소득이 증가 때문에 더 사려고 하죠. 대체 효과가 뭐라고요? 소득 효과 때문입니다. 대체 효과하고 뭐라고요? 소득 효과. 그럼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자,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거꾸로 할 수 있겠나요? 만약에 삼겹살의 가격이 막 더블 올랐습니다. 더블 올랐다. 그러면 다른 재화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싸진 거리죠? 그러니까 다른 재화를 더 사고 얘를 덜 살 수 있죠? 이거 무슨 효과라고요? 대체 효과. 그리고 대체 효과는 없다고 치고 옛날하고 똑같은 양을 소비한다 하더라도 자, 삼겹살 가격이 무지하게 올랐죠? 물건을 덜 살 수밖에 없네요. 소득이 줄어든 효과가 나타납니다. 뭐라고요? 소득이. 그래서 다른 재화가 됐든 요거든 줄이려고 하죠? 뭐라고요? 소득 효과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할만해요, 안 해요? 할만하죠? 그럼 똑같은 논리로 이걸 임대료라고 치자. 뭐라고 한다고요? 임대. 이게 뭐라고요? 임대. 임대료가 요번에 무지장 올랐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재화는 싼꼴이죠? 다른 거 더 사고 임대료, 임대주택 소비를 줄이려고 하죠? 그죠? 그리고 소득이 줄어든 효과 때문에 얘가 됐든 임대주택 소비를 줄이려고 하죠? 이걸요 무슨 효과라고요? 소득 효과라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면 이 8번에 3번입니다. 좀 까탈스럽네요.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면 소득 효과에 의하여 다른 재화의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대체 효과에 의해서 무슨 효과라고요? 대체 효과에 의해서 다른 재화의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합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대체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수요 곡선 자체가 변하는 거. 수요 곡선 자체가 변하는 거를 수요가 변해요? 수요량이 변해요? 수요의 변화입니다.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뭐라고요? 수요의 변화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자,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해줘야 돼요. 뭐라고요? 가격 올라가면 수요량이 감소하죠?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오른쪽 볼게요. 10번.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요인으로 옳게 묶인 것은 자, 수요량의 변화가 나오면 무조건 가격 나와야 됩니다. 오른쪽에 수요량의 변화 있어 없어요? 왼쪽이 수요 변화죠? 오른쪽은 뭐예요? 수요량의 변화니까 수요량의 변화는 무조건 아파트니까 아파트 가격 나와야 됩니다. 아파트 가격 나온 게 몇 번째예요? 3번 아닙니까? 3번 답하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1번도 아파트 가격 나왔는데요. 얘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예요. 하락할 걸로 기대된다는 얘기예요. 하락하려고 기대되는 거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니죠 아직은. 그러니까 3번을 답해야 됩니다. 11번도 똑같이 주택 공급 변화 요인과 공급량 변화 요인으로 옳게 묶인 것은 자, 공급량의 변화가 나오면 무조건 가격 나와야 돼요. 가격. 그러니까 여기는 주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공급량 변화가 있어 없어요? 그 중에서 주택 가격 나오는 게 몇 번째예요? 1번 아닙니까? 1번 답하면 돼요. 몇 번이라고요? 1번 답하지 않으면 다른 거 다 틀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조건 해당 재화의 가격이 나오면 곡선 상에서 움직입니다. 이걸요, 수요량, 공급량의 변화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한 장 넘겨볼게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주택 수요의 결정 요인이 아닌 것은 이 문제가 약간 좀 잘못됐는데 기업번 볼게요. 주택 매수자의 수가 증가했다. 그러면 이 동네 인구 같은 게 증가할 수 있죠? 그럼 아파트 살 사람이 많아져, 적어져? 많으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뭐가 증가한다고요? 수요가 증가. 그 밑에 대체재의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니까 자, 삼성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니까 삼성 더 사고 대리만 안 살 수 있죠? 이것도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주는 겁니다.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 앞으로 대리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럼 지금 당장 살려고 하죠?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소득이 증가했다. 그러면 아파트 살 사람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내놓으면요, 수요가 변할 수 있는 요인이죠? 수요의 결정 요인 맞습니다. 결정 요인 맞아요? 그리고 항상 여기는요, 우리 입장에서 그리고 공급자 입장에서 따로따로 생각하셔야 돼요. 수요는요, 우리 항상 우리 입장입니다. 공급은요, 공급자 입장에서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니까 생산 기술의 발달이 우리가 기술이 발달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이거는 공급을 변화시킨 요인입니다. 뭐라고요? 공급. 그리고 택지 가격이 올랐다. 아파트 지으려면 택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건축 일종의 생산 요소 가격이 변하는 겁니다. 아파트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건축 자재도 있어야 하고 땅도 있어야 되고 노동력도 있어야 되죠. 이거 다 택지 요소 가격 아닙니까? 이것도 공급을 결정한다 해줘야 돼요. 뭐 결정한다고요? 공급. 임금도 자 아까 아파트 지으려면 아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땅도 필요하고 자재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해 안 필요해? 임금이 올랐으면 그만큼 요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공급이 감소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항상 이런 것 때문에 힘든데 양도세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양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 분석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우리 입장에서 따지지 말고 항상 뭐라고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 따져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양도세가 증가했다니까 지금 팔려고 해? 나중에 팔려고 해? 나중에 뭐 양도세가 좀 줄어들 수 있죠? 그때 팔려고 하니까 지금 팔려고 안 팔려고요? 안 팔려고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양도세가 증가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지금 나도 안 살려고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나요? 항상 사는 자, 파는 자 분명히 해줘야 돼요. 여기서는 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수요는 뭐라고요? 사는 측에서 분석하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얘는요 판매자 입장에서 분석하는 겁니다. 분명히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자 요것도 좀 어떤 사람은 의심 날 수 있는데 그 디귿번에 아까 여기도 뭐 대체제 보완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있었어 없어요? 있었잖아요. 그럼 이것도 디귿번에 대체제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공급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죠? 근데 자 우리가 별 말이 없이 그냥 대체제 보완제 할 때는 항상 어디라고요? 수요 입장에서만 따져야 됩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문제 풀어야 돼요. 누구 입장이라고요? 수요자 입장에서만 별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문제에서 항상 공급 측에서 대체제 보완자 이런 표현이 나와야 돼요. 말이 없으면 그냥 뭐라고요? 수요 측에서의 대체제 보완자 생각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수요 측. 자 무슨 얘기 하겠나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좀 약간 그런데 14번 볼게요. 다음은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핵가족화 그러니까 4대가 한꺼번에 살 때는 집이 한 채면 되죠. 4대가 뿔뿔이 흩어서 한다. 4채가 필요하죠. 부동산 수요 증가해 감소해요?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구가 증가해도 부동산 수요는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소득 수준이 향상돼도 아파트 수요가 증가할 수 있죠. 대체제의 가격 상승, 오비 가격이 올랐다. 자 다시 할게요. 하이트 가격이 올랐다. 그럼 하이트 안 사고 오비 더 사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대체제 가격 상승은요. 해당 제한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번에 공법상의 규제가 심하면 그린비 같은 거 묶여놨다면 이거 안 사려고 하죠.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 중과세 하겠다. 그러면 안 사려고 하겠죠. 그리고 고금리 같은 경우는 돈 안 빌려고 하죠. 아파트 안 사려고 하겠네요. 수요가 감소하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자 주식 투자 많이 하려고 하죠. 부동산 구입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수요가 감소하는 겁니다. 대체 투자 대상이 호경기다. 자, 주식시장이 호경기라면 그쪽에 투자하려고 하죠? 이런 건 전부 다 수요가 감소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뭐라고요? 수요가 감소될 수 있는 요인. 그 다음 부동산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변하면 그 부동산의 공급이 변하여 공급 곡선이 이동한다. 자, 볼게요.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움직이죠? 이걸 뭐라고요? 공급이 변한다 해줍니다. 맞는 거고. 자, 4번에 가격 변화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는요. 가격이 변화하면 곡선 상에서 움직이죠. 예. 자, 이게 틀렸네요. 가격 변화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는요.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곡선 상에서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곡선 상에서 움직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하죠.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하죠. 하락하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보시면, 자, 우리 공부를 하다 보면 내내 요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내내.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그릴 겁니다. 한 번 더 그릴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답니다. 이게 변화하면 오른쪽으로 할 건지 왼쪽으로 할 거 있죠? 이게 변화하면 뭐라고요? 오른쪽으로 할지 왼쪽으로 할지.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약간 헷갈리는 게, 어떤 경우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할 수 있지만 감소하는 제한도 있다는 얘기죠. 이걸 열등제라는 거고. 그죠? 어떤 제한은요, 얘가 증가하니까 같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이걸요, 뭐, 보완제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그거 외에는 뭐, 다른 거 공부할 것도 없는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나는 복잡해 죽겠다는데, 자, 공부가 많이 되시면 뭐, 공부할 게 별로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공부가 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와, 이거 한두 것도 없다. 이렇게 하면요, 공부가 좀 덜 돼 있는 겁니다. 뭐가 잘 모르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자, 제가 이제 여기다 딱 그걸 안 했네요. 다음 주에 할 거를 딱. 이 빨강색으로 여기다 딱 표시를 할 테니까 12번부터 할 겁니다. 아니다. 12번이 아니라 17번부터 할 겁니다. 몇 번이라고요? 17번. 자, 17번 체크하세요. 17번. 오른쪽에 18번. 오른쪽에 뭐라고요? 18번. 자, 1번은 보고 오세요. 자, 한 장 넘기시면 20번, 21번, 22번. 20, 21, 22. 한 장 넘겨보시면 24, 25. 24, 25. 한 장 넘기시면요. 자, 29번. 한 장 넘기시면요. 31번. 오른쪽에 대표 유형 해보시고, 한 장 넘기시면요. 32, 35. 한 장 넘기시면요. 37, 38. 한 장 넘기시면요. 40, 42, 43. 한 장 넘기시면요. 44, 46. 한 장 넘기시면 대표 유형 한번 해보시고, 오른쪽에 48, 49. 한 장 넘기시면 51, 52. 한 장 넘기시면 55, 56, 58. 한 장 넘기시면요. 59, 60, 61. 이것도 많은 건데. 한 장 넘기시면 64. 한 장 넘기시면 66. 그리고 경기 변동까지 끝낼 겁니다. 오른쪽에 대표형 있죠? 요거 하시고 한 장 넘기시면 69, 70. 한 장 넘기시면요. 72, 74. 72, 74. 한 장 넘기시면요. 74, 77. 한 장 넘기시면 78. 이렇게 해서 쭉쭉쭉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나간다고요? 쭉쭉쭉. 그러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제가 30cm 자를 들고 다니면서 건드기 하나도 없다. 그러면 손바닥 3대씩 맞아야 됩니다. 손바닥. 이렇게 손바닥. 이렇게. 자, 그런 줄 아세요?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